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첫 4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노래방에서 3차 감염된 지인과 여행을 다녀온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90명을 기록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수에 육박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주말이 집단 감염의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나가 있죠?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를 기준으로요. 19명이 늘어난 총 11,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명이 국내에서 발생이 됐고 10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분류됐는데요. 국내 발생 사례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집단 감염도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것은 하루 사이 18명이 발생했던 지난 9일 이후 7일 만인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9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명, 대구 1명, 충북 1명 등입니다. 이 9명 중에는 6명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관련 사례인데요. 1명은 클럽을 직접 방문했다가 감염이 됐고 나머지 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자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확진자의 거주 지역 분포는 더 넓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숫자를 다시 짚어보면요. 서울의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9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국의 총 162명의 확진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90명이 서울에서 확인이 된 거죠. 이틀 전인 지난 15일과 비교해서는 7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먼저 확인이 됐던 5명의 거주 지역은 용산구와 서대문구, 관악구, 강남구, 은평구 등이었고요. 당초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추가로 연관성이 확인된 2명은 강서구의 31번 확진자와 강북구의 8번 확진자입니다. 강서구 31번 확진자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경우이긴 한데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같은 노래방을 이용한 점이 밝혀졌고요. 강북구 8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영등포구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됐는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숫자는 오늘 오전에 새로 통계가 나오면 9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규모 집단 감염 사례로 기록되는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확진자 수 98명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에 이태원 클럽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검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이태원 클럽서 시작된 집단 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5만 6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벌어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 대부분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어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태원 클럽 9곳을 비롯해 방역당국에서 추적하려는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발생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을 검사하다 보니 아무래도 방역당국도 수고가 많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2차를 넘어서 3차, 4차에 이르는 전파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확인된 전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62명 중에 클럽을 직접 방문했다가 감염된 확진자는 88명,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는 74명으로 분류됐는데요. 2차 이상의 감염 사례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4차 전파 사례까지 나와서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클럽 방문객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확진자가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이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 중 3차 감염자가 나온 건데요. 이 3차 감염자와 함께 접촉한 4차 감염자까지 나온 겁니다. 이 4차 감염자는 법무부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으로 확인이 된 상태죠. 이 교도관은 3차 감염자와 함께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교도관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교정당국은 이 교도관과 접촉한 다른 직원 27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접촉도가 큰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클럽발 집단 감염이 노래방을 매개체로 연쇄 감염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서울 홍익대 인근 주점을 통한 감염이 서울 관악구 소재 노래방과 연결된 점도 확인이 된 겁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관악구 노래방을 이용했고 홍익대 인근 주점 확진자 중 최초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같은 날 3분 간격으로 이 노래방의 같은 방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이렇게 3차, 4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한 서울시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시민들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만큼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고3 학생들의 등교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 등 교육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강훈 기자와 함께 서울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앞서 잠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은찬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4차 전파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요. 네, 아까 이강훈 기자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4차 전파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인데요. 네네. 이 확진자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보니까 일단 이태원 클럽에서 1차로 감염된 확진자가 2차로 지인에게 전파를 했고 이 2차 감염자가 서울 도봉구 노래방에 3차 전파를 한 거죠. 네. 이 3차 전파가 일어난 노래방에 갔다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지인으로 4차 전파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차 전파자와 함께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와서 4차 감염이 된 거죠.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을 39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박사범 주범인 조주빈도 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4차 전파의 연결고리가 된 노래방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가왕 코인 노래 연습장인데요. 네. 어제 공조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바로 그 노래방입니다. 네. 이 노래방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차 감염자가 다녀갔는데 이후에 노래방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2명이 3차 감염자로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3차 전파와 관련된 사례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환자 수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진단검사 아까 이강훈 기자가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이제 확진자가 다소 발생한 이태원 클럽 9곳을 비롯해서 추격하려는 대상자 대부분을 검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5만 6천여 명이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았고 오늘은 더 늘었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폭발적인 발생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죠. 이태원에 있는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사람들 대상으로 광범위한 추적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한 이태원 클럽 9곳에 방문한 사람들의 진단 검사를 촉구해 왔는데요. 이 해당 업소들을 보면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파운틴, 술판,
메이드, 피스틸 등인데요.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에 그 무책임한 거짓말로 무리를 일으켰던 인천 학원 강사, 이분과 접촉한 분들의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자신의 그 신분과 동선을 속여서 무리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에게 감염된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다니던 학원과 뭐 공부방 등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우려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인천시는 확진 학생들이 다녀간 연수군의 학원 3곳과 공부방 그리고 미추홀구 PC방의 접촉자 346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258명 가운데 기존 확진자 14명을 제외한 1,24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단은 3차 감염 우려를 좀 덜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이태원 클럽 사태 이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고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좀 놓았었는데 다시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유행을 했다가 잠시 수그러들었다, 다시 또 유행했다, 수그러들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당국이 지속해서 당부를 하는 이유인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산발적인 유행 그리고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달라진 세상,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걸음 더 발전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중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 본부장은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확진자가 나왔지만 네. 방역 지침,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준수를 해서 관계자 762명 모두 음성이 나온 인천의 교회 2곳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퍼진 집단 감염은 그 반대 사례가 되겠죠. 폭발적인 증가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4차 감염이 확인이 됐고 계속해서 N차 감염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나 오늘은 일요일이고 주말에 교회 행사 등이 종교 행사 등이 많은 그런 그렇죠. 날인데 그래서 권 본부장은 이번 클럽 감염에서 보듯이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집단 감염을 부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철저한 생활 방역 지침을 실천을 하면 전파를 막거나 2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이런 생활 방역 체계가 잘 유지만 된다면 이런 지역 축제들도 다시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지역 축제가 예정된 지역 지자체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본부장은 현 상황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가 감소해 왔고 주말을 넘기면서도 현재대로 유지가 된다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충분히 잘 철저히 이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이 지자체와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례가 이 와중에 또 나왔죠. 네. 어제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곳을 활보했던 6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가격리자 2명이 또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중에 병원 치료를 받겠다고 격리 장소를 이탈을 했는데요. 네. 병원의 신고로 방역 당국이 이제 무단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명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 서울 그 동작구에서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이 격리 장소를 방문한 이후에 그 이탈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 방역 당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안심 그 밴드 착용 여부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심 밴드는 그 무단 이탈이나 뭐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좀 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잖아요. 네. 방역 당국은 이들 가운데 일단 그 병원을 방문한 한 명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책한 한 명에 대해서는 뭐 고발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이처럼 역학조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 지침을 어겨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속도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속한 진단 검사와 격리 조치의 속도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잠시간의 불편함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병 후에 한중일 보건장관이 첫 회의를 가졌죠. 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마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상 등은 지난 15일이죠. 저녁에 특별 영상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보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세 개 나라 그 보건수장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포스트19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학자나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네. 또 일본 NHK 보도를 보면 이 가토 후생 노동상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라든지 네. 진단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그러네요. 한데요. 네. 일본이 많이 급했나 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회의 중에 있었던 발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계속해서 열리던 이 3국의 보건장관 회의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3국 그 보건장관 사이에 협력과 교류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손 반장은 특히 그 한중일은 지역적으로 동일 권역이라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면서 어느 한 나라만 코로나19에 잘 대응을 했다고 해서 이동과 교류가 활발한데 전체적으로 잘 대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유입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언급했던 그 필수 인력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전체가 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전체 논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중일 보건장관의 회의 내용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 지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액 닷새 만에 7조 원에 육박했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카드와 이제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997만여 가구가 모두 6조 6,732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닷새간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59만 7,800여 가구가 1조 6,321억 원을 신청해서 전체 신청 금액의 26.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19만 4,800여 가구가 22%인 1조 4,428억 원을 신청을 했고요. 이어서 부산과 인천, 경남, 대구, 경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이제 받고 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재난지원금은 내일이죠. 네.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제 주말에도 지금 가능한데요. 네. 다만 이제 어제부터 오부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11일부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공적 마스크 사는 것처럼 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월요일이 월요일에는 뭐 116,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 27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주말인 어제부터는 그게 상관없이 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은행권 영업점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재난금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상자는 은행 창구를 방문을 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면 됩니다. 네, 전반적인 국내 상황 짚어봤고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450만 명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병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한 지 136일 만인데요. AFP 통신은 각국 공식 자료를 활용한 자체 집계 결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450만 3,811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망자는 30만 5,42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분의 3가량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84만 8,700여 명, 사망자가 16만 4,100여 명이 나와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통신은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143만 2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8만 6,8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어제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0명이 새로 파악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확진자는 16,965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6명 늘어난 742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자치단체에 39개 현에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지난 14일에 해제를 했는데요. 네. 도쿄도와 오사카부, 홋카이도 등 8곳에 긴급 사태 선언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설 초고속 개발팀 가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네. 팔을 걷어붙인 모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백신 개발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올해 연말 혹은 그 이전에라도 백신을 얻길 바란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속 개발팀도 네.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위험성이 있고 비싸기는 하지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하면 수년이 걸리는데 그걸 절약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제약회사들이 1년이나 그 이상 걸리는 모든 규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백신 제조를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니까 승인을 받기 전에 유망한 모든 백신 후보에 대해서 제조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발언을 한 직후에 백신을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면 무료로 제공돼야 된다냐 이렇게 보느냐는 질문에 네. 실제로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공급 문제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 이전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네.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미국 전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그간 이런저런 발언들로 사실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백신은 모두가 기다리는 만큼 초고속 개발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김운찬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신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클럽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로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2차, 3차 전파가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클럽 방문자보다 접촉자의 감염 사례가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데요. 우려했던 4차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그 5월 연휴 기간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태원 클럽이라는 특정 장소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과 접촉을 하셨고요. 네. 아마 이것은 그동안에 그 지방에서 있었던 감염과 좀 차원이 달랐던 게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자 숫자도 굉장히 그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클럽 관련자만 해도 한 5,000분 정도 되셨었고 지금 현재 검사하신 분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접촉자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이 접촉자분들하고 또 2차로 감염됐을 때 그분들과 또 접촉하셨던 분들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접촉자 숫자가 증가해서 아마 5만 명까지 넘게 된 것 같고 아마 이 숫자는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감염관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674명의 확진자분들이 접촉하셨던 그 접촉자 수를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부분 국민들은 잘 그 자가격리라든지 평소에 마스크 관리를 잘 하셔서 접촉자 숫자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한 70% 정도 10명 미만이었는데 네. 단 1%, 7명이 무려 2,000명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100명의 접촉자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가 수천 명한테 또 접촉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차수가 넘어지면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놓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하면서 더 전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좀 이게 당분간은 착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국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네. 검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는 곳이 좀 약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그 검사 공간이 쉬고 있으니까 이거를 축소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자랑했던 드라이브인 스루라고 하죠. 네. 이동 검진소. 그것도 폐쇄한 곳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갑자기 검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워킹 스루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생활 방향으로 전환하면은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역량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검사하신 분 쉬더라도 그분이 쉬면은 노는 게 아니라 네. 연구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역량을 좀 확보해두고 그리고 최소한의 병상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 당부를 해주셨고 또 검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병상도 확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리무중이었던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 5명의 감염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일행 5명 가운데 1명이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노래방에서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 결국 이태원에서 시작됐고 계속해서 노래방이 매개체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대의 어떻게 보니 놀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유흥 문화가 이번 감염 사태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되게 클럽을 많이 다니신 분들 이제 클러버라고 합니다. 네. 클러버에다가 코노족이 결합됐다.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을 네. 많이 이용하는 20대 문화가 이번 이제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네. 2일에 이태원을 이제 방문을 했던 관악 확진자 같은 경우가 이 코인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중심층에 있게 됐는데 일단 4일에 그러니까 2일에 이태원 갔다 오고 나서 4일에 관악구에 있는 코인 노래방을 방문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노래방에 한 9시 이후에 3분 간격으로 이 홍대 주점의 확진자 중에 1명이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7일 날 홍대에서 주점에서 지인들과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거기에서 확진을 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이 관악 확진자가 6일에 다시 또 코인 노래방 다른 곳을 갑니다. 네. 다른 곳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자기 일행들을 확진시켜서 코인 노래방을 통해가 이렇게 매개가 된 것도 드러났고요. 또 이 비슷한 또래의 이 밀접한 접촉자가
도봉구에 또 코인 노래방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태원을 시작해가지고 도봉구의 코인 노래방을 통해 가지고 이 코인 노래방을 또 이용했던 다른 두 사람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창원의 결혼식을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교도관을 감염을 시키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 노래방이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한 것인지를 네.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어떤 경로를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코인 노래방에 대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워낙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노래방이 상당히 감염병에 취약하다. 그래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3분 차이로 입장한 노래방을 통해서 홍대 일대에서 3차 감염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마이크나 뭐 손잡이 이런 곳이 문제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연구해 본 결과 그 발성을 많이 내실 때 그럴 때 침방울이 많이 튀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리를 지르시거나 함성을 지를 때 많이 비말이 날아가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노래방이라는 게 고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염에는 아마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공기 중에 떠있지는 아마 장기간 떠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들이, 그 물방울들이. 네. 어느 시간이 되면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곳곳에 이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손잡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손님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그 공간들을 이제 소독을 하시면 좀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래방 같은 곳은 아무래도 좀 약간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마 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기류가 형성되면 또 오래 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학교 개학할 때 에어컨 문제가 논란됐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바람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이게 침방울 같은 게 미세하기 때문에 떠다니는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네. 그 원거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m가 넘는 공간, 그래서 좀 광범위한 공간을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에어컨 문제가 좀 논쟁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봉구 노래방에서도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 경우에는 다른 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뭐 에어컨 같은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방역 당국은 네. 침방울을 통한 감염이다 이렇게 그래서 밝혔었죠.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공간이 있게 되면은 각자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는 뭐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네. 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곳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공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보냐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네. 공조 시스템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세 가지고 전염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에어컨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각 분리되어 있는 그런 방마다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된 확진자가 뭐 비말을 튀겼을 경우에 거기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노래방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뭐 이제 버스도 그렇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에어컨을 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유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인 노래방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인 노래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천정도 낮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노래방보다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좁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방마다 뭐 비말이 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그 바깥에서 오가면서 기침을 해도 그 복도에 비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감염병 관점에서 봤을 때 와, 코인 노래방과 같은 그런 구조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취약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해외에서 뭐 연구 결과이지만 비말이 이제 나오게 되면 8분 이상 떠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도 앞에 이제 손님이 이렇게 쓴 그릇 같은 경우는 다 치우고 최소한의 그런 조치를 하는데 이런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 그런 조치가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8분이든지 어떤 시간적 텀을 두고 손님을 받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겠죠. 네,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죠. 침방울이 공기 중에 8분 이상 부유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또 중요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번에 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빛을 보시면 이제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레이저 광선을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초록색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을 카운팅해 가지고 실제 얼마나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는지 이걸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들이 이제 그 25% 강한 빛이 나오는 것들인데 네. 대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집니다. 초록색은 약한 빛이 측정된 값들이고요. 그래서 네. 오른쪽 까만색에서 초록색 빛이 보이는 것은 이제 여러 개 한 144개 프레임을 이제 합쳐가지고 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연속 사진 찍어서 이제 이걸 겹쳐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말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그래서 선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진 모양들이 보여지는데 네네.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비말들이 날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게 떨어지는데 약간이 이제 부유하면서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공기 중에 그 우리가 침방울이 날아가면 수분이 함유가 돼 있는데 수분은 이제 순식간에 이제 증발돼 가지고 바이러스 덩어리만 좀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좀 부유하다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런 공기 흐름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공간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떠다니는 그런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몸에 이게 접착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실험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밀폐된 공간들에서는 최소한도 마스크는 좀 필요하다. 지금 네. 서구에서도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이제 이걸로 또 증명이 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좀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인데 바깥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시는데 바깥에보다 밀폐된 공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내에 들어와서 지인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럴 때 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그때 그 당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진료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최소한 진료실 들어오셔서는 마스크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최소한 거리를 좀 두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 가동하면 침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그 KF94 마스크 같은 걸 끼면 좀 호흡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덴탈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침방울을 막는데 덴탈 마스크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제 그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위생입니다. 손위생. 그래서 그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방금 네. 말씀드렸듯이 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우리 확진자분들이 지나갔던 곳이라든지 노출된 곳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진자를 실제로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KF94를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잘 쓰시면은 호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피팅 테스트를 해서 꽉 눌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가끔 이제 코나 이마에 밴드 하시는 사진을 가끔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누르다 보면 거기에 약간 이제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KF94를 장시간 착용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지 말라라고 또 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덴탈 마스크가 차선책인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덴탈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뚫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노출되는 바이러스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거리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착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차선책으로 저희가 덴탈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고요. 네.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자체의 방어 효과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손 위생이 중요하고 덴탈 마스크가 물론 KF94 마스크보다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에 대한 무서움, 여기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어요. 클럽발 3차 감염 사례로 알려진 인천 초등학생 학원 CCTV를 보니까 접촉한 중학생과 1분 마주 본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1분 내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1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언론의 어떤 그런 선정적인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1분이라고 하는 양적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면은 너무 강구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건 이제 방역 당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대화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현재의 CCTV로는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단지 1분만 접촉한 상황에서 전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 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앉았던 자리에 초등학생이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비말이 떠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잠깐 언급하셨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이 있는 학원 공간에 그런 이제 그 접촉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분만 마주본 게 아니고 자리에 앉았을 경우에는 얼마나 또 지속해서 앉았는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뭐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이제 손잡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학원에 또 공용 용품이 또 있을 거 예를 들면 자판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앞서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그 손의 어떤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심코 얼굴에 손을 많이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의 연구 결과 보면 뉴사일스대의 그런 의과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에 무려 23번이나 얼굴을 만진다는 거죠, 손으로. 네, 무의식 중에. 예, 그다음에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주로 43%가 점막, 그러니까 이제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눈, 여기를 이제 주로 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막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얼굴을 무심코 더 많이 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개학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유치원도 포함을 해가지고 총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심코 얼굴을 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가지고 비말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용품이라든지 기기들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원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손 접촉을 통한 이 얼굴 접촉 이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함의점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간접 접촉, 특히나 얼굴을 만지면서 일어나는 접촉에 대해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파장이 큽니다. 수용자와 직원 등 접촉자가 270여 명에 달합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례도 노래방이 연결고리가 됐네요.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 46번 확진자인데요. 아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창동의 코인 노래방을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다른 분하고 접촉하시면서 같이 확진자가 됐고 같은 시간대 다른 코인 노래방을 또 가셨던 분이 또 접촉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교도관은 아마 친구분하고 아마 그 창원의 결혼식장을 가시면서 아마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접촉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접촉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까지 노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다 밀집돼 있으신 분들이고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공간들, 예를 들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 위험시설에 노출될 경우에는 여파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사를 하고 이번 주까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속된 감염이 이어질 경우는 결국 종착역으로 우리가 위험시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클럽 안 간 사람들의 확진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서 어떤 동선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주일만 참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이태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이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5월 6일부터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했었던 거건데 사실 이태원 사태는 이제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에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 좀 방심 차원에서 확산된 측면이 있고 또 이태원 클럽 문화 자체를 이제 소홀했던 점은 있긴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자체 때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시 백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제일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의료계의 감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당 수준이 안 될 때는 다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태원 사태가 소강 상태에 들게 되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시행안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았을 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감염 환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네.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고요. 물론 오늘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주말 지나고까지. 네. 그래서 일주일이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데이터 숫자. 이것이 이제 많이 늘어났느냐. 기존에 한 6% 정도 이제 됐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것은 뭐 곤란하다는 것이 이제 뭐 일단은 방역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집단 감염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이제 추이를 보고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하느냐의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면 첫 번째 시험대 저희가 접어든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번 클럽 상황은 그 파형의 그래프가 그릴 정도로 1차 접촉자, 2차 접촉 이게 그래프가 그릴 정도로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잘 분석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감염관리단에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접촉력이 높든지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노출됐을 때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생활방역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좀 다시 한번 가지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좀 벗으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네. 그리고 개인위생,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 위생만 충실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